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집값으로 동전 던지기, 건강한 자본주의로 복귀 또는 볼셰비키 레닌의 귀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자산이라고 했는데 이 자산은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섬에 갑, 을, 병 세 사람이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갑은 2주택자, 을은 1주택자, 병은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집값이 평균적으로 100원을 했기 때문에 갑은 200원의 자산을, 을은 100원의 자산을, 병은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거죠. 자산 합계 300원. 그리고 소득은 가구당 갑, 을, 병 각각 10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8원 정도 해서 남는 금액이 2원인데 병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로 2원을 지불을 해서 번 걸 그냥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을은 임대소득은 없지만 근로소득으로 2원 정도가 저축이 되고 갑은 근로소득 2원 플러스 임대소득 2원을 해서 1년에 4원 정도를 저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의 합계액은 1년에 6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 곱하기 50년 하면 300원이 나오죠. 지금 자산 수준을 쌓기 위해서 50년 일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보시면 소득, 지출 다 똑같은데 그 자산만 단가 100원짜리 집이 단가 2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200원 자산이 400원으로 되었고 을은 100원 자산이 200원이 되었고 병은 똑같이 제로죠. 여전히 1년 그냥 벌어서 다 먹고 쓰면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 GDP 최고를 찍었을 때가 2018년도였고 그 이후에 하향세입니다.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소득이 별로 늘고 있지 않은 거죠. 조금 연봉이 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정리해고 당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은 2018년도가 최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변경 없다. 요 말은 결코 틀린 내용이 아니고 지출을 보면 지금 은행의 부채가 너무 늘어서 은행 이자 지출이 많이 늘었지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오히려 소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 지출 8원 또 상당 부분 부채 이자에 대한 포지션이 좀 늘어난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임대료도 같은데 이것은 지금 전세가 올라서 착시 현상은 있는데 이것은 대출금리가 저렴해서 그런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월세는 어떻게 보면 2018년도 또는 그 이전만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금리가 2% 초반대면 전세 10억을 받아도 이 월세로 보면 180만원 정도입니다. 전세 10억이 월세 180만원. 그러니까 전세가 올랐지만 이 월세 자체가 오른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세가 올라간다면 갑을 병 중에서 병은 애초에 그냥 벌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이런 식인데 임대가 올랐다면 아마 지금 만세 불렀겠죠. 손을 들어서 정부에게 나는 못 산다 이제 나 만세 나를 먹여 살려 달라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지금 변경을 보면 이제는 100년을 벌어야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자, 1번 갑을병 해석. 자, 1번 평균 소득은 거의 그대로. 그런데 부동산만 2배 가격. 참고로 주식은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3번 병이 중요한 거죠. 병. 이 병이 마이너스 인생으로 돌아서면 이게 시스템 붕괴 요소인 거죠. 실질적으로 비중을 봐도 병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현실에서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병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4인 가족이 있는데 2명은 부부고 2명은 자식 이렇게 해서 4인 가구면 실질적으로 이런 가구는 3주택자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본전칙인데 이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결국에는 주택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 자산 가격이 올라 있으면 이 가구는 나중에 깝깝한 거죠. 4인 가구인데 1주택이다. 뭐 2명이야 그대로 가겠지만 자식들 2명은 또 주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병인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1주택자들 또는 2주택자까지도 상당수가 병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들이 속된 말로 퍼지기 시작하면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 레닌의 귀환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레닌을 한번 보면 그 3가지 중요한 말을 했죠. 이 사람이 지금 입장에서 봐도 지금 시대에 봐도 좀 와닿는 말인데 1번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2번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비슷한 말이죠. 1번, 2번은. 3번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들을 했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런 그 위정자들은 이 병정 무기, 병 이하를 좀 챙겨주지는 않는 거죠. 척살, 으깨고, 불가능.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이념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다 사람을 위한 건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군중을 그 선동을 해서 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그런 구조. 예나 지금이나 참 익숙한 구조입니다. 자, 보면 그 레닌의 귀환은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고 계속 보면 병 후보 군인 청년층 결혼 노 출산은 노노노죠. 사실은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병정 무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갑이 편한 것인데 병 이하가 없어지면 일단 갑 자체가 깝깝해지는 거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 자체의 붕괴 가능성마저 지금 보이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갈림길 2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갈림길 1번 인플레이션 방치.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뭐 여야 그런 편이 아니라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야 다 옷만 바꿔가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정치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좌파 정부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 표를 얻을 때만 좌파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철저하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그 중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방치를 하는 선택지에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방치는 병정 무기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체 인력으로 이민을 받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병정 무기를 받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병정 무기가 그 외국인이면 한반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한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선택지는 로봇 개발이죠. AI 로봇. 병정 무기가 하는 일들을 로봇이나 AI가 대체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죠. 기술력도 부족한 것 같고 아직은. 그래서 갈림길 1은 조금 그 가능성이 약간은 낮아 보입니다. 갈림길 2번은 금리 상승시키는 방향인 거죠. 요게 좀 현실적인 것 같은데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현 상황에서는 금리 상승이 외통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급 증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갑이 병정 무기가 예뻐서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이제 곧 좀 있으면 갑갑해지는 상황이 오니까 부랴부랴 금리 상승하고 공급 증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순망치한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거죠. 그래서 병정 무기 꼭 필요한데 지금 상황이 출생률 같은 걸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금리를 상승시키고 공급을 증대하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으로 버티면 집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청약을 받을 때 골라서 좋은 데만 그 청약을 하고 계속 버티면 결국에는 집이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로봇 인공지능이 좀 기술이 좋아져서 완성되면 그때는 선택지가 좀 다르죠. 어차피 갑이라고 하면 을병정 무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완성이 되면 아마 인플레이션 일부러 유발시킬 수도 있죠. 그때가 되면 한반도에 아파트는 없을 겁니다. 아마 한반도에 소수의 저택, 성, 궁전 이런 것만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살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 방치를 할 겁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레닌 보시면 척살, 으깨고 계층 상승이 불가능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수단이라는 거죠.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이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술이 좀 발달하면 그때는 진짜 조심해야죠. 로봇 인공지능이 완성이 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금리 상승, 공급 증대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자, 을병정 무기가 예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갑이 살기 위한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절대로 그 집권층을 믿지 마라. 예나 지금이나 선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일단 믿지 마라. 자, 두 번째는 지금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 자체가 까딱하면 갑이 깝깝해지는 그런 순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상승, 공급 증대 될 것이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덥석 물지 말고 버텨라. 이 말을 전해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